안녕하십니까. IoT 원리와 활용 제2강 IoT 소개 및 네트워크의 기초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네트워크는 기존에, 그러니까 현재 전까지는 보통 다중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통 써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면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망에 연결이 돼서 데이터가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었고, 전화를 쓸 때는 전화 네트워크에만 연결이 돼서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방송 네트워크에만 연결이 돼서 우리가 방송,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일반적인 방송 서비스들을 받아왔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현대에 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융합, 그러니까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 용어를 쓰는데, 융합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융합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컴퓨터 네트워크와 전화 네트워크와 방송 네트워크들을 전부 다 합해서 동시에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쪽에 있는 규약, 규칙,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규약,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흔히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 표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통신을 하기 위한 표준, 아니면 어떤 기계들이 작동을 하기 위한 표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규칙이자 규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파일만 보내려고 하겠다 하면은 받는 쪽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부응을 하는 어떠한 통신 기술로서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서로 간에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따로따로 서비스가 됐었는데 현재는 융합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죠. 자, 기술 표준의 필요성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많이 볼 수 있는 게 ISO 규격이라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ISO 규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제 표준 규격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나 장치나 기계나 물건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품에 이렇게 ISO 무슨 9001 무슨 규격을 획득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었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ISO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 세상에서는 적어도 두 개의 장치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약속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이자 규약이자 약속을 우리가 보통은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IoT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장비들끼리 장치들, 사물들에게 통신 기능을 부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여된 통신 기능들을 활용하고 서로 간의 통신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신을 하기 위해 약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을 어, 충분히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프로토콜 체계.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이자 규약이자 약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대체 뭘 하는 것이냐? 일단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 있는 메시지의 포맷, 어떤 형식이나 구조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각각의 네트워크 장치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치들 간의 에러나 아니면 시스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나 시기, 아니면은 세션의 설정이나 종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부터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참고로서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고 있는 것이 OSI 7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TCP/IP 4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OSI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통신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기술이 처음에 세상에 나오게 됐을 때 통신을 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이나 규약을 정해서 우리가 통신을 하자. 근데 우리가 A라고 얘기하는 컴퓨터, 뭐 예를 들어서 통신 장비가 B라고 얘기하는 통신 장비까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뭐 음성이던 데이터든 영상이든 간에 이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한번 나눠보자.
라고 얘기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OSI, 즉 오픈 시스템 인터미디어 시스템, 오픈 시스템 인터페이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계층으로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물리계층, 응용계층, 뭐 이렇게 표현계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7개의 계층으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우리가 4계층이라고 얘기하는 형식으로 현재 바뀌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메신저를 가지고서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메신저를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흔히들 얘기를 하는 우리가 요즘에 카톡이라든지 라인 메신저 같은 것들을 쓴다. 그럼 그 메신저 프로그램 자체가 응용 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안녕이라고 얘기를 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그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PC에서 쓸 수도 있고 아이폰에서 쓸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에서 쓸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뭐 다른 운영체제 리눅스나 윈도우나 아니면은 맥킨토시 운영체제 같은 그런 맥OS 같은 다 서로 다른 운영체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구문에 맞게 이 안녕이란 단어를 갖다 형식을 바꿔주고 인코딩 해주고 얘를 압축하고 암호화해주는 데이터를 보내기 그 전 단계와 받는 단계에서의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표현 계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션 계층은 무엇이냐? 자, 이제 얘네들을 압축하고 암호화를 했는데 데이터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보내려면 받는 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서로 간에 어떤 약속이나 통신적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저쪽에서는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단계를 우리가 세션 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낼 준비가 됐으면 데이터를 보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얘를 보낼 때 신뢰성이 있게 보낼 것이냐 아니면 신뢰성이 없도록 보낼 것이냐. 약간 말이 이상하죠?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뢰성이 있다는 것은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서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해 준다는 얘기겠고 그리고 만약에 신뢰성이 없는 전송을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보낸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받겠다. 라고 한 다음에 계속해서 일정한 시간 내에 데이터를 빨리빨리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끔 인터넷 방송 같은 것들을 보시다 보면 가끔 가다가 모자이크 형식으로 깨지거나 뭉그러지거나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그래도 음성 메시지는 들립니다. 음성은 들리는데 비디오가 깨지다가 또 다시 제대로 나오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에 민감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냈으면 받는 쪽에서 응답을 받지 않고도 빨리빨리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전송 계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IP 주소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IP 주소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될 때 보내는 쪽의 주소와 받는 쪽의 주소를 언제나 그 조그만 데이터 패킷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으로 날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택배나 우편 그 물을 갖다 보낼 때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택배나 우편물을 보낼 때 뭘 쓰죠? 보내는 사람 이름을 쓰고 받는 사람의 주소를 씁니다. 그것처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를 예,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네트워크 계층이라는 얘기고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밑에 있는 물리 계층하고 보통 물려서 같이 연결이 되는데 데이터 링크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어떤 정기적인 신호에 대한 정의하는 방법 아니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라든지 보내는 형식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리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맨 밑에 있는 어떤 랜카드라든지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들을 우리가 물리계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OSI 7계층이라고 되어 있는 이 7개의 계층을 왜 4계층으로 바꿨던 거냐? 복잡하니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에서는 좀 더 편하게 쓰고 함축적으로 쓰자라고 해서 물리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을 합해서 액세스 계층이라는 용어로 다시 명명을 하고 네트워크 계층을 인터넷 계층, 전송 계층을 전송 계층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세션 표현 응용 계층을 합해서 응용 계층이라는
네 가지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TCP/IP 4계층은 전혀 이쪽에 있는 OSI 7계층과 다른 내용일까요? 아니죠. 단지 세션, 표현, 응용 계층을 합해서 응용 계층으로 함축해서 축약시켜서 기능을 갖다가 정의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IoT를 배우면서 TCP/IP 4계층에 대한 요 이름 네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TCP/IP 4계층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맨 위에 있는 응용 계층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메신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웹브라우저나 이메일 프로그램, 파일 공유 프로그램과 같은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우리가 응용 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를 쓸 때 많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아웃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P2P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응용 계층이죠. 자, 그 다음엔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TCP라고 얘기한 개념이 나와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TCP가 뭘 하는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었죠. 데이터를 보냈으면 받은 쪽에서 응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데이터를 보냈으면 받은 쪽에서 나 1번 데이터 잘 받았다 라고 응답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뢰성 있는 전송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TCP를 이용을 해서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같은 어떤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의 대화를 관리하는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전송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트랜스포트라고 되어 있는 전송 계층에서 인터넷 계층까지 데이터가 전달이 될 때는 세그먼트 단위로 분할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그먼트, 하나의 조각이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는데 요즘엔 동영상도 크잖아요. 그죠? 1기가가 넘어가고 4기가, 10기가까지 넘어가는 그런 큰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내 친구하고 메신저를 하고 있다가 채팅을 하고 있다가 내가 뭐 5기가짜리 파일을 하나 보냈어요. 그럼 5기가짜리 파일이 그대로 통째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을 한동안 다 한꺼번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여러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요. 그죠? 서로 쉐어하는, 공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이 쪼개가지고 보낼 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들을 우리가 책정을 해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다 세그먼트라고 얘기하는 단위로 분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이죠. 인터넷 계층 뭐라고 했었죠? 예, IP입니다. IP의 원래 이름은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정보를 포함한 패킷을 각각의 그 쪼개져 있는 세그먼트에 캡슐 이렇게 쌓는 거죠. 포장을 해가지고 동작을 해주는 부분이 인터넷 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있었던 응용 계층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얘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어떻게 주고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분이 전송 계층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인터넷 계층에서는 주소 값을 갖다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이 계층에서 뭘 하냐면은 이더넷이라고 얘기하는 기술을 써요. 일반적으로. 그럼 이더넷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의 통신 기술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보통 랜선 무슨 랜이라고 얘기하는 걸 많이 쓰죠.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컴퓨터에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선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그나마 많이 부르는 말이 랜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랜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아니고 정확한 표준 용어는 아니고 원래대로 따지면 이더넷이라고 얘기하는 이더넷 라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을 이더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신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이더넷을 쓰는 경우에는 유선을 얘기를 하고요. 802.11이라고 나와 있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무선 기술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02.11 A, B, G, 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도가 뭐 11mbps다, 54mbps다, 100mbps다, 400mbps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맨 밑에 있어도 네트워크 연결 매체를 한번 봅시다. 액세스 계층 쓰이는 거죠. 우리가 전송 매체에 대해서 1강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들은 뭐였죠? 그쵸?
예, 금속으로 되어 있는 회선이 있고요. 매체가. 그 다음에 옵티컬 파이브라고 얘기를 하는 광섬유 쓰는 게 있었고 무선이 있었죠.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유선 연결 매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테고리 5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트위스티드 페어, 꼬여 있는 선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랜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선 케이블인데 8가닥 중에서 총 4가닥만 가지고 예, 실질적인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나머지 4가닥은 그라운드라든지 뭐 다른 용도로 쓰이긴 하고 실질적인 데이터는 4가닥으로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트위스티드 페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꼬여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간섭을 감소시켜 줍니다. 예. 이렇게 쓰는 것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랜선, 정확한 이름은 규격은 카테고리 5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 케이블인데 저건 이제 튜브형의 어떤 절연층으로 둘러싸인 내부에 구리선이 두껍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선들은 동축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코엑슈얼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케이블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었냐면은 지금도 쓰고 있죠. TV선 있죠. TV선에 보면은 굉장히 두껍고 딱딱한 동그란 케이블이 있어요. 그 케이블이 바로 동축 케이블입니다. 그럼 이 동축 케이블이 왜 네트워크에서 나오고 있는 거냐면은 동축 케이블을 예전에는 통신 회선으로 우리가 이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용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집에서 IPTV 많이 보시죠? IPTV에 보면 셋탑박스라고 얘기해서 조그만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리모컨에서 수신기, 그죠? TV 수신기 같은 기능을 하는 조그만 박스 있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은 등축 케이블이 끼어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는 되게 연결하기 힘들고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통신 매체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외부에 있는 그 정기적인 간섭에도 굉장히 강하게 간섭을 갖다가 예, 전부 다 차단할 수가 있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전력선 이더넷 오버 파워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IoT에서 연결을 한다고 얘기하면 위에 있었던 카테고리 5나 동축 케이블을 연결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보시게 되면은 랜선을 갖다 연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전원 있죠. 코드. 220V짜리 코드에다가 전원을 공급을 하면서 여기에 이더넷, 랜 장치를 갖다가 연결을 해주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고 널리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카테고리 5 케이블을 주로 쓰는 그런 형식의 랜을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전력선 이더넷을 사용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 수많은 가전제품과 그리고 이 전원이 들어오고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사물들에게 전력과 통신 기능들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무선입니다. 무선. 대표적인 것들이 블루투스와 지그비, 그 다음에 NFC 6로우펜이라고 얘기하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블루투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4점 버전이 넘어가고 있는데, 블루투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보통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요즘에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 이용해가지고, 예, 블루투스 헤드셋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굳이 선으로 되어 있는 이어폰을 끼지 않아도 통신할 수가 있죠. 음성 통신을. 이런 것들을 연결한다든지 키보드와 장치 같은 것들을 연결해 준 형식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고 각광받고 있는 그러한 기술들로서 블루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이라고 얘기하는 통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지급이라고 얘기하는 기술도 802.15라고 얘기하는 표준 기술, 우리 아까 표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802.15라고 얘기하는 표준 기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술인데 무선 통신 기술인데 근거리,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만 써요. 그러니까 두 장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페어링, 서로 짝을 갖다 맞춰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서로 통신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페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 페어링은 블루투스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쓸 때도 보면은 핸드폰에서 우리가 설정해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것들이에요.
근데 약간 기술 표준이 틀린 형식입니다. 그리고 지급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문이 열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입문에 있는 센서와 보안 시스템들 간에 연결을 해서 지급비를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게 되면은 열렸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쪽에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할 때 우리가 지급비를 또 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NFC입니다.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버스 카드나 아니면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삼성 핸드폰이라든지 특정 뭐 다른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뒤에 NFC라고 얘기하는 칩이 하나 달려 있어요. 여기에 버스 카드 기능도 되고요. 아니면 어,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 같은 카드 같은 기능들을 갖다 추가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c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서의 사물들 간의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무선 프로토콜인데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RFID 리더기하고 태그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 때 보면은 바코드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딱딱하게 생긴 어, 스티커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구리로 되어 있는 코일이 감겨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리더기가 쓱 지나갈 때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읽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놀이동산 같은 데들도 요즘에 NFC를 많이 써요. 손목에 밴드, 이렇게 고무 형식으로 밴드가 되어 있는데 어느 놀이기구를 탈 때 그 앞에 있는 무슨 리더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손목을 싹 갖다 대면은 인식을 해서 출입문이 열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NFC 기술들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예로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6로 오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름은 IP 버전 6 Based Low Power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뭐냐 하면은 IP라고 얘기한 걸 후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IP 버전 6라고 얘기하는 차세대 IP 주소 체계인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저전력의 아주 근거리에 있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죠. 그죠? 근데 이 6로우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유명한 것이냐고 왜 유명한 것이냐면은 굉장히 저전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oT 세상에서 사용해야 되는 사물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무선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한번 특정이 되어 있는 파워 안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저전력의 무선 통신 기술로 사용하고 있죠. 이 6로우펜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 표준이 널리 그렇게 채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지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블루투스나 지급이나 NFC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선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IoT 장비나 솔루션을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좀 비싸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만든 곳에다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있죠. 근데 식스로우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법적인 소유권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2강이 끝나고 두 번째 수업이 끝나고 이제 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있는 내용들 중에서 사물 인터넷에서 프로세스를 처리하는데 극히 적은 전력만 사용해야 되는 장치들을 위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고르시오. 와이파이, 와이파이. 글쎄요, 우리가 와이파이를 잘 알고 있지만 와이파이를 키고서 우리가 핸드폰을 쓴다고 얘기하면 배터리 빨리 닳죠. 그죠? 와이파이도 전력을 소모를 많이 가져옵니다. 지급이나 6로 오펜 LTE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죠? 방금 전에 했었죠? 6로 오펜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술이 바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저전력이죠. 자, 그 다음에는 또 퀴즈를 보겠습니다. TCP/IP 4기층에서 IP 주소의 송신지와 수신지 주소 정보를 포함한 패킷을 각각 세그먼트의 캡슐화해서 동작하는 계층을 고르시오. 뭐라 그랬었죠? IP 주소를 사용하는 곳은 어디였죠? 응용 계층, 전송 계층, 인터넷, 액세스.
뭐였다고 했죠? 네, 인터넷 계층입니다. 인터넷 계층에서 보낸 사람의 주소, 받는 사람의 주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이러한 것들을 저장을 해서 예, 캡슐화 잘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터넷 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2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